안녕하세요. 박수군 봄을 기다리는 남옥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예진입니다. 박수군 봄을 기다리는 남옥 전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박수군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박수군이 19살에 그린 수채화에서 50살에 그린 유화까지 전 시기의 작품, 그리고 유화, 수채화, 드로잉, 프로타주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박수군이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그리고 전후 복국이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현존하는 박수군의 작품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한국인이 살았던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상을 함께 조명하고자 했으며 화가, 소설가, 사진가로서 같은 시대를 예술로 담아낸 박수군, 박완서, 한영수 이렇게 세 작가를 통해 전쟁 후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자 했습니다. 전시는 독학으로 화가가 된 박수군의 학습 과정, 월남 후 서울화단에서의 활동 모습, 그리고 박수군 예술의 주제인 평범한 삶의 풍경, 마지막으로 박수군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시를 감상해 보실까요? 제1부의 주제는 밀레를 사랑한 소년입니다. 박수군은 강원도 양구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할 수 없었고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스스로 그림 자료를 수집하여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1부에서는 박수군이 독학으로 화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살펴보시기에 앞서서 박수군의 생애를 기록한 노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박수군의 부인인 김복순 여사의 박수군 화백의 일생기입니다. 김복순 여사는 박수군 화백이 타계하고 12년이 지난 1977년부터 박수군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수군의 출생과 어린 시절, 화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결혼 이후의 생활, 전쟁 중에 겪었던 고통, 그리고 박수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는 훗날 박수군이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군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박수군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했던 조선미술전람회, 그리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라고 하는 관전이 있었는데요. 이 관전에서 상을 받고 이름을 알리는 것이 화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박수군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자료들은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직접 수집하고 만든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관광객에게 판매했던 조선풍속 엽서도 박수군에게는 그림 자료가 됐고 밀레, 피카소, 고흐 등 서양 화가의 화집도 중요한 교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밀레 화집이라고 손수 제목을 쓰고 그림 사진을 붙여서 만든 스크랩북입니다. 이 자료는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밀레에 대한 관심이 어린 시절에 그치지 않고 30대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곳에는 박수군이 수집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스코 같은 박수군 당시에 1950, 60년대의 미국 추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까지 수집되어 있어서 박수군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전방위에 걸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러 이동하겠습니다.
화집과 더불어 미술 잡지도 박수근에게 중요한 그림 공부 자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미술 수첩, 아뜰리에, 미지에 같은 일본의 미술 잡지들은 박수근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작가들이 새로운 미술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통로였는데요. 박수근도 이와 같은 잡지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공부 자료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잡지들에는 박수근이 잡지에 그린 표지화와 사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작가들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잡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이러한 화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박수근도 마찬가지로 잡지에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전매, 장업계, 한국전력, 교통과 같은 잡지들에 박수근은 꾸준히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쪽에는 박수근이 잡지에 그린 사파 원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 간단한 그림이지만 매우 짜임새 있는 구성, 정성이 들어간 필선, 사랑스러운 소재 등 박수근 특유의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타주 기법이나 목판화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효과를 시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곳에는 박수근의 초기 정물화와 수채화, 드로잉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박수근의 도마 위의 감자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박수근은 농민의 삶을 주제로 한 밀레와 고우의 그림에 깊은 감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도마 위의 감자에서도 고우의 초기 정물화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막 씻어놓은 감자를 칼로 썰기 위해 도마 위에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매일매일 여염집 부엌에 펼쳐지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범한 일상에 대한 관심은 박수근 전 생애의 예술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박수근의 독자적인 회화 양식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제2부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2부의 주제는 미군과 전람회입니다. 왜 미군일까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근은 지금은 북한 지역인 평양과 금성에 살다가 한국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그는 미군 부대 PX에서 초상화가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전업작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모든 것이 폐허이던 시대. 국전이 열리고 많은 작가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 박수근은 전업작가로 살았습니다. 2부에서는 박수근이 1950년대, 60년대 주요 전람회에 출품했었던 대표 작품과 1962년 미군 부대에서 열렸던 개인전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집입니다.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즉 국전이라고 불리는 전람회가 1949년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곧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에야 제2회 국전이 열렸습니다. 이때 박수근은 이 작품으로 특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남한의 화단에 정식으로 박수근의 이름을 알리게 해준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박수근은 다른 화가들처럼 전문적인 모델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아내를 모델로 하여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절구지라는 여인, 맷돌지라는 여인과 같이 박수근이 즐겨 그린 그림들은
모두 그의 아내를 모델로 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림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렸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조금씩 더 가다듬고 변화를 가미하면서 단순한 형태, 거칠거칠한 질감, 차분한 색조를 특징으로 하는 고유한 화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1957년에 그린 절구지라는 여인은 지금까지 전하는 여러 점의 절구지라는 여인 중에서도 박수근 특유의 화풍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1962년 국제자유미술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입니다. 국제자유미술전은 한일 교류전으로 한 해 앞서 1961년에 일본에서 전시가 먼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품했던 박수근의 작품이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듬해 서울에서 열린 전시를 위해 박수근은 같은 제목으로 같은 작품을 다시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잎이 앙상한 나목이 한가운데 서 있고 왼편에는 아기를 업은 여인, 오른편에는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온화하고 차분한 색조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사람들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무성했던 잎을 다 떨구고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 가사와 생업으로 지친 여인의 모습은 인생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인생의 쓸쓸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 작품은 훗날 소설가 박완서에게 영감을 줘서 소설 나목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박수근은 미군 부대 PX에서 초상화가로 일했습니다.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스카프의 모서리에 미군의 애인이나 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박수근은 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창신동에 집을 구하고 서울에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용산 미군 부대의 도서관에서 박수근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1962년에 미군 부대에서 열린 개인전의 초청장, 리플릿, 그리고 신문 자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작품들은 그때 전시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이때 4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에 출품되었고 많은 작품들이 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직은 알래스카 대학에 판매됐는데 작품 뒷면에는 1962년 개인전 리플릿, 전시 레이블, 알래스카 대학의 소장 내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당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이 전쟁에 끌려가 죽거나 다쳤고 무사히 돌아온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돼서 마땅할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그림은 1950년대 전쟁 후의 한국 사회를 담담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당시 어두운 시대상을 그대로 담은 그림들이 한국인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그림들의 매력을 느꼈고 기꺼이 작품을 구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한국인들이 박수근의 그림에 호감을 갖게 되면서 다시 한국인의 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박수근은 미군 부대 PX에서 초상화가로 일하면서 그곳의 점원으로 일하던 박완서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던 박완서는 1965년 신문에서 박수근의 부고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열린 유작전을 가게 됩니다. 이때 박완서는 박수근의 생애를 글로 남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기 많은 예술가들이 참혹한 시대를 외면하거나 망각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박수근은 묵묵히 시련을 견디고 성실한 생활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던 것을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완서는 이로부터 5년 뒤에 여성 잡지에 소설이 당선되어 소설가로 데뷔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남옥입니다. 박완서는 박수근을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소설가가 됐고 박수근은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박완서는 그의 소설을 통해 박수근은 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추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는 나무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의 제목도 박완서의 소설 나목에서 빌려왔습니다. 나목은 혹독한 시대를 견뎌내는 예술가 박수근을 상징합니다. 전시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박완서의 소설 나목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 박수근의 그림 나무와 두 여인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부 전시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제3부의 주제는 창신동 사람들입니다. 박수근은 미군 PX에서 번 돈으로 창신동에 집을 사고 가족들과 함께 창신동에 정착했습니다. 창신동은 일찍부터 전차가 지나다니고 동대문 시장이 가까워서 서민들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한국전쟁 후에는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았던 동네입니다. 박수근은 1953년 창신동에 집을 사고 1963년 전농동으로 이사가기까지 약 10년간 창신동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후 박수근은 급격히 건강을 잃고 2년 만에 타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신동 시절은 박수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며 화가 박수근의 전성기이기도 합니다. 3부에는 창신동 시절을 중심으로 그의 가족과 이웃들을 담은 따스한 인물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소설가 박완서의 작품을 통해 박수근의 그림을 감상하셨다면 3부에서는 사진작가 한영수의 작품을 통해 박수근의 작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명동, 서울의 중심가에서부터 서울의 변두리를 거쳐 마을 어귀까지 1950년대, 60년대 서울의 풍경을 담고 있는 한영수의 사진작품들입니다. 한영수는 박수근, 박완서와 마찬가지로 독학으로 작가가 됐습니다. 1956년부터 1963년까지 한영수는 서울의 평범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울을 거닐며 마주한 풍경을 작품 속에 표현한 한영수와 박수근의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근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판잣집입니다. 아주 작은 소품이지만 그림 안에는 수십 명이 살았을 판잣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판잣집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나무판으로 얼기설기 임시로 지은 집입니다. 매우 낙후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결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박수근의 그림에서는 부드러운 색조 속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채로운 색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수근은
가난한 사람들의 판잣집에 따스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온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박수근은 가족들, 특히 아내를 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자는 아내를 모델로 한 그림입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엄마의 무릎 위에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만지고 있고 엄마는 온화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의 머리와 다리를 안정감 있게 안고 있는 엄마의 팔은 둥근 어깨로 이어지면서 엄마와 아기의 일체감이 한층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몸을 받치고 있는 엄마의 다리는 편안하게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꾸밈이 없고 편안한 자세와 조화로운 구도를 통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오가는 교감을 따스하게 표현한 작품이죠. 이쪽 벽면을 보시면 박수근의 딸을 모델로 한 독서와 아들을 모델로 한 소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나가시면 어린 동생을 돌보는 소녀들의 모습이 있고 거리에 나와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박수근의 가족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경은 박수근이 살았던 창신동 집의 모습입니다. 박수근은 별도의 화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루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루는 박수근의 화실이기도 했고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했고 이웃을 맞이하는 접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박수근은 가족들과 이웃의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접할 수 있었고 이 모습을 자신의 화폭에 담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당시의 거리 풍경을 표현한 노상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많은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해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은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근의 그림에는 장사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편에는 물건을 팔러 나온 두 여인이 손님을 기다리며 무료하게 앉아 있고 왼편에는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젊고 건장한 남성들 대신 여성들이나 노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처럼 박수근은 하루하루 맞닥뜨리는 일상적인 풍경, 특히 한국 전쟁 후 한국 사회의 고단한 풍경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청소부입니다. 박수근의 작품은 배경도 생략되고 인물의 형태도 매우 간단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매우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청소부 두 명이 길가에 수레를 잠시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수레와 인물들이 모두 비슷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더럽고 지저분하게만 보였던 수레 위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의 색이 칠해져 있고 인물들은 비스듬히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 뒤에 짧은 휴식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겨움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제 사부 전시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사부의 제목은 봄을 기다리는 나목입니다. 박수근이 가장 즐겨 그린 것은 여인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박수근이 그린 나무를 보면 무성했던 잎을 다 떨군 앙상한 나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공공하게 살았던 스산한 시절. 추운 겨울을 견디는 나목은 화가에게 깊은 공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잎과 꽃을 돋아낼 나무를 보면서 화가는 희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박수근이 그린 나목과 봄꽃들을 보면서 박수근 회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작품은 고목입니다. 박수근은 유화와 함께 수채화도 즐겨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박수근 특유의 독창적인 화법의 수채화입니다. 먼저 구도가 매우 특이합니다. 오른편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반대편으로 나뭇가지가 꿈틀거리듯이 뻗어나가고 그 끝에는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른 봄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바탕을 보면 짧고 가는 필선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반복해서 독특한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구도, 독특한 채색 방식, 그리고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박수근의 개성이 한껏 풍겨나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근의 나무 그림을 한 점 더 보시겠습니다. 이쪽에는 고목과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시면 마치 죽은 고목처럼 보이지만 왼편에는 어린 가지가 돋아 있고 오른편에는 멀리 두 여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화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데다 온통 검정색으로 칠해진 과감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인들을 자세히 보면 빈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며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투박한 나무와 정겨운 인물의 대비가 매우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조금 특별한 작품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한 점의 추상화 같은 작품인데요. 하지만 한 발자국 앞에 가서 자세히 작품을 보시면 두 마리의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아주 거친 화강석에 새긴 암각화 같습니다. 이 작품은 간결한 선으로만 형태를 그리고 우툴두툴한 질감을 강조해서 박수근의 개성을 한껏 발휘한 작품입니다. 참고로 박수근은 이처럼 우툴두툴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5번, 많게는 20번 이상 물감층을 쌓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겹의 물감을 쌓아서 만든 독특한 재질감은 박수근 회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독특한 화법 때문에 박수근의 평범한 그림들은 그만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란 두 점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모란 두 점은 크기도 비슷하고 구도도 비슷한 작품인데요. 멀리서 보시면 한 점은 황토빛으로 보이고 다른 한 점은 회색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와서 작품을 자세히 감상해 보시면 그림 속에 다채로운 색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근은 색채를 사용할 때 무채색을 여러 번 덧발라서 밝은 색채를 숨기기도 하고 또 밝은 색채를 위에 덧바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색을 절제해서 온화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박수근 회화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아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도아랑은 1950년대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던 반도 호텔의 1층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화랑인데요. 반도 호텔에 투숙했던 관광객들은 한국 방문을 기념해서
박수근의 그림을 구매해 갔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사업가, 미군과 같은 외국인들이 박수근 그림의 주요한 구매자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박수근의 그림을 구매했었던 컬렉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의 한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변의 행상은 미국인 실리아 짐머맨이라고 하는 여성이 수집했었던 작품입니다. 실리아 짐머맨은 훗날 한국 현대화가라는 책을 쓰면서 이 작품을 소개했고,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서 열린 아시아 미술 전시에도 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1950, 60년대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수집하는 사람들이 드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박수근이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리아 짐머맨과 같은 외국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1980년대에 미술시장이 발달하면서 박수근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 전시를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날 박수근은 국민화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은 인기 화가입니다. 박수근이 살았던 시대는 식민지, 전쟁, 가난의 고통이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박수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실력을 읽었고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그림을 팔아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웃들을 그림에 담았고 앙상한 나목을 통해서 곧 다가올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술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성실함과 평범함은 박수근 예술의 원천입니다. 박수근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평범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